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자, 드디어 2차 곡선의 마지막 단원, 2차 곡선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듯이 요번 단원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2차 곡선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다루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장에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과제로도 냈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공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이제 표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자, 포물선, 타원, 그리고 쌍곡선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점. 자, 접점은 우리가 x1, y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총 두 가지의 공식이 존재했었죠.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포물선 기울기 m이 주어졌을 경우에 자, 공식은요, y는 mx에 플러스 m분의 p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y제곱은 4px라고 할게요. y제곱은 4px.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 한 명이 또 다른 이제 공식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선생님, y는 mx에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 공식은 언제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위의 공식은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 이번에는요, 밑에 거는 x제곱은 4py라는 요런 형태죠? 요런 형태들. 그죠? 초점이 y축과 평행한 요런 직선들을 지나는 요런 형태일 때 바로 적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에선 요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공부 처음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 형태니까 무조건 외우고요. 여기에 조금 응용으로 위에 것보다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밑에 것도 꼭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역시 요 기본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접점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y제곱 대신에 y 곱하기 y1 됐었고요. 그 다음에 2px 플러스 x1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게 바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타원도 한번 봅시다. 타원. 자, 타원도 역시 어떤 타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요. 요렇게 생긴 기본 형태의 타원이 존재해요. 자, 그랬을 때 기울기 m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네, 바로 요렇게 됐었죠. 오케이. 자, 접점은요, x1,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y1, b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역시 쌍곡선도요, 그대로 계속 가보면 자, 이런 쌍곡선에 대해서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접점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나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외워주시고요. 나중에는 사실 그냥 외워져요. 일부러 외우려고 외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차 곡선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보면요. 아폴로니우스가 이제 제시한 그 원뿔 곡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도 이제 한번 교과서에서 나와서 언급을 했었던 얘기인데요. 역시 이런 원뿔 곡선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을 어떤 방향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2차 곡선들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면에 평행하게 자르면요 여기 원 생기죠. 그리고 단면의 기울 비스듬하게 우리가 잘라주면요 지금 요 모선이 있어요. 요걸 모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모선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하게 잘랐을 때는 타원이 생기고요. 그죠? 모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로 잘라줄 때는요 포물선 등장하고요. 모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잘라줄 때는 바로 위에 것까지 합해서 이런 쌍곡선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가 제시한 바로 원뿔 곡선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요 곡선을 왜 2차 곡선이라고 불러주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바로 방정식으로 썼을 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즉, x와 y에 대한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로 2차식이 되겠습니다. 2차.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형들을 전부 통틀어서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때 이 각각의 지금 요 계수들 있죠. 계수들의 관계에 따라서 바로 원 또는 포물선, 타원, 뭐 쌍곡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요. 자, 우리가 x와 y가 붙어 있는 요런 항은 다루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항은요. 이제 우리가 고교 과정에선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요 항이 대부분 고교 과정에서 다 0이 될 것이고요. 만일에 0이 되지 않는 경우는요. 우리 그 포물선이나 그러니까 어떤 초점을 포함하는 직선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하지 않는 즉 비스듬하게 생긴 그런 2차 도형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요 항이 하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좌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는 이런 건 하지 않고요. 나머지 것들만 한번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2차 도형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 지금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요. 지금 뒤에 있는 모든 항들은 다 제로가 되고요. A와 B의 개수가 서로 양수인 요런 케이스는요. 지금 요거 만족하는 XY 좌표는 0,0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도형이 이제 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경우는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요. y 플러스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요. 요거를 0을 만족하는 도형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등장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존재할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실수 xy 값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개수를 어떻게 조종하냐에 따라서 2차 곡선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2차 곡선이란 대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라는 것을요. 가정하거나 또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1번으로 한번 갈게요. 자, 방정식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2차식 존재하니까요. 2차 곡선 되겠구나. 그죠? 자, 그런데 지금 x제곱만 나와 있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곡선 중에서요. x제곱이나 y제곱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는 바로 뭐냐면 포물선이거든요. 그죠? 포물선이 진짜로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준다는 거는요, 이런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1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바뀌니까요. 바로 요거 포물선이구나. 포물선이 표준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밑에 요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요 부분 보면요. 자,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 자, 여기 보면 지금 x, y 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2차 곡선 나타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럴 때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개수들이 서로 같으면요, 원이 될 것이고요. 하나가 0이고 하나가 0이 아닌 경우, 그죠? 그럴 땐 포물선 되고요. 자, x제곱과 y제곱의 항이 개수가 서로 같지는 않고요. 부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타원,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요,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실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자, 지금 보면요. 자, 딱 1번 보자마자 x제곱, y제곱 있고요. 그죠? 앞에 있는 개수 서로 양수예요. 맞나요? 거기다 심지어 같죠? 일로. 그래서 얘는 뭐예요? 원이다. 자, 2번은요. y제곱 하나만 있네요. 이건 뭐다? 포물선이다. 그죠? 3번은요. x제곱, y제곱 서로 부호는 같지만 같진 않아요. 값이. 그죠? 이거는 타원. 네 번째는 자,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네요. 그래서 쌍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쉽죠?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면요. 다음 도형이 되도록 실수 k의 값. 지금 여기 보면 k가 여기 있거든요. 자, k 값을 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원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x제곱의 개수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k는 1. 포물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요, x제곱이나 y제곱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공학적 도구 이용해서 이제 역시 위에 똑같은 식인데요. K 조절함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관찰해 볼래라는 건데요. 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니까 이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값에 따라서 도형이 달라질 거예요. 자, 만일에 K가 0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죠. 쌍곡선 되겠네요. 자, k의 값이 만일에 0이 된다면요, 포물선 되고요. 왜냐면 y제곱이 사라지니까요. 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옆에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만일에 k의 값이 0보다는 크고요. 자, 일단 1보다 작은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k는 1이 되는 경우로 한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1 되는 경우는 1 될 것이고요. 오케이, 맞나요? 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또는 자, k 값이 아예 1보다 크거나 뭐 이런 경우 전부 다 똑같이 자, 지금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1과는 다른 값이지만 양수이므로 무슨 값이다? 무슨 도형이다? 근데 타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k의 값에 따라서 도형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탐구인 융합에서는요,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미적분을 이수한 학생이 우리는 아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 배우니까요. 그때 이제 배우고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 배운 학생들만 나중에 기하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요. 결국은 어떤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비교적. 그래서 계산 쉽게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미분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좀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공식도 알고 있고요. 또는 이제 판별식 사용해도 기본적으로 간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뭐 미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직은.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중단원 마무리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풀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